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좀 다뤄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외국인 매도 언제까지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팔까요, 도대체?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한 2천억 정도의 매물 규모가 좀 나왔는데요. 아마 이 매도세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전까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디서 물량을 가지고 오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큰 폭의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800억 이상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군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체감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통 지수가 이 정도 밀릴 정도면은 연기금이 좀 구원투수로 좀 나서주는 때가 많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연기금 또한 또 받쳐주는 모습이 안 나오다 보면서 좀 지수가 하락세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간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도 7년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불안 심리가 굉장히 좀 퍼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율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장악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하고 옵션 만기일이 좀 어느 정도 투심을 계속해서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만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FOMC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또 불안한 이런 대외 심리가 반영이 됐을 거다. 근데 외국인이 판지 정말 오래됐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12월을 변곡점으로 좀 바뀔 거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는 건지 예상치 좀 단기적으로 봐주시죠. 네, 지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1950포인트가 바닥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했다가 바로 단기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한 20포인트 정도로 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급하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강한 모습을 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출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공포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환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오히려 좀 상승폭을 줄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 한 1,200원 이하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글로벌 증시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들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한국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번 주가 아무래도 좀 고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번 주를 고비로 이제 FOMC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옵션 만기도 자리하고 있고 금토일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대내적인 대외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 변곡점을 다음 주에 형성하게 된다면 하지만 금리를 올리게 돼도 달러는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 변수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외국인들이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슈퍼달러를 계속해서 좀 예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한 달러의 모습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출되어 있는 공포감들은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완만하게 금리 인상이 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 좀 많이 덜어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채워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하실 때 이제는 좀 공포를 좀 사셔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금리 인상 전에 유입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좀 어느 정도 매수세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유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국에는 굉장히 좀 이득이 있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에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가 저유가 때문에 출렁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딱히 나쁠 점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낙폭가대라든지 좀 저평가 주식 위주로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저유가 흐름이 뭐 우리 기업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좀 이득이 됐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돌려서 이제 반대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낙폭과대주나 저평가주를 매수하는데 좀 주력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악재는 거의 최대한으로 노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